여러분들의 우아한 라이프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 우아한 종목 찾아주는 분이시죠. MTNW 염정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나날이 우아해지십니다. 저희 종목들도 수익이 정말 우아해지고 있는데요. AS 잠깐 뒤에 좀 해보고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수는 먼저 강한 모습이고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 위주로 외국인들이 끌고 가면서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한데 사실 종목 수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게 워낙 많아서요.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최근 2주간에 계속 그 미 증시부터 해서 우리 증시까지 해서 계속적인 그 상승 랠리를 이어갔죠.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적정한 선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정 안에서 지금 다행히도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이제 상위 종목들 대표주들 위주로 상승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수도 다시 플러스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제 조정은 이제 좀 업종별로 약간의 지금 순환매가 있었고요. 예. 금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백신 관련된 이슈가 좀 크게 있어서 관련주들, 코로나 수혜주들이 크게 급등을 했고 다시 이번 주 후반기 돼서는 다시 이제 경기 민감주도 다시 한번 좀 건드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뭐 같은 맥락으로 같이 이제 리뷰까지 같이 해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코로나 백신에 대한 뉴스가 곧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 관점에서 대한항공 그때 대한항공, 말씀 주셨잖아요. 코로나 백신으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혜라기도 하고 가장 좀 정확한 수혜를 예를 들어 뭐 여행주라든지 이런 좀 너무 좀 민감한 종목들이 아닌 이 항공주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화물에 대한 부분에서 안정적인 지금 좀 기반을 가지고 만약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뉴스 나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한 번 더 크게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이제 빠르게 이제 백신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번 주 초에 한번 크게 반등이 왔고요. 화요일이었죠. 그리고 또 어제 저녁이었죠. 이제 아시아나에 대한 그 인수설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아시아나 인수설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고 사실 그 부분 너무나 민감한 부분이라 넘어야 될 산도 많고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그냥 이슈는 뉴스 정도로 좀 반응을 하셔야지 너무 큰 기대라든지 사실 뭐 현산이 이렇게 무산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기대치가 크셨던 분들은 아마 그거에 대한 상실감도 크셨을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매매 차원에서 조금만 그냥 즐기시는 차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사실은 뭐 2만 원대 전후로 계속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24,000원대로 가격대가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긴 하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인수설이라든지 앞으로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도 좀 전망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인수설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볼만하다. 조금 더 가자 이 말씀이세요. 대한항공 먼저 이렇게 수익률 지금 30% 육박하고 있는데 일단 홀딩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 말고도요. 이마트 예전에 말씀 주셨는데 지금 52주 신고가 달리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큰 경기 민감주죠. 사실 좀 제가 처음에 추천드렸을 당시 첫째 주에는 조금 그렇게 주가 반영이 쉽게 되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마트는 우리가 그 할인 그 유통업계에서 가장 큰 공룡이라고 볼 수 있죠. 이마트는 할인점 그리고 ssg.com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수익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 기반으로 보셔도 된다. 앞으로는 어떤 그 섹터별 순환매 장도 좋지만 실적에 기반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안전하게 연말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차원에서 이마트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또 좋게 또 급등이 나와가지고 또 좋은 수익률 챙기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실적도 정말 잘 나왔어요. 3분기의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0%나 늘었더라고요. 뭐 이런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이마트도 조금 더 봐도 된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이마트도 이마트 같은 경우는 크게 급등하는 이런 종목이라기보다 차근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새롭게 우아한 종목 두 종목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이제 최근에 사실 어떤 종목에 대한 선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 쪽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은 어떤 순환 섹터가 좀 정확하게 지금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같은 차원에서 저는 이제 오늘은 금호석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제가 한동안 한 10월경부터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10월 초에 급등한 부분에서 사실 그 가격선에서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의 각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그 상향 리포트, 상향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분위기에 걸맞게 급등을 했고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가격선에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13만 원 초반대. 사실은 다음 주에 조정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13만 원 미만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또 그래도 지금이라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격대 13만 원대도 유효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제 합성 고무, 합성 수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실적이 크게 나왔고 3분기 실적 매출액 1.2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2,10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대폭 상회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앞으로 2021년도에도 추가적인 증설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이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으로의 그 매출액 부분이 비중이 늘면서 그 시장에 대한 그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동사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사의 적정 가격 수준은요. 13만 원대에서 매수하셔서 한 15만 원대 정도까지 보시면 1차 목표가로 적당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사실 좀 더 높게 잡아서 17만 원대까지 보고 싶지만 1차 목표가는 15만 원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기대감을 말씀 주셨어요. 금호석유 첫 번째 종목으로 찍어놓고 두 번째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 너무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인데요. 이제 그러면서도 또 오늘 또 사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해서 사실 좀 오늘 또 코로나 확진자가 191명까지 또 증가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또 한 번 다시 언택트주가 조금 또 빛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앞에서 우리 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카카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경쟁 주자인 네이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9월부터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9월 달부터 해서 30만 원대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8만 원 선에서 계속 그 지지를 28만 원, 27만 원은 뚫지 않고 28만 원 지지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쟁사인 카카오와는 다르게 좀 주가 흐름이 너무 지지부진한 한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매수하셔도 반등이 저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쇼핑 쪽으로 좀 강하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잖아요. 라이브 커머스. 예.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좀 더 개척을 해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좀 더 확대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홈쇼핑 같은 거 그렇죠. 휴대폰으로 보는 거죠. 이게 라이브로 설명을 하면서 쇼핑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저도 사실 해보질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 라이브 커머스 거래액이 올해는 한 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023년은 그 규모가 4.2조 정도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해서 선두주자로 가겠다라는 동사의 움직임이 지금 빠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금액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27만 5천 원, 현재가랑 비슷하죠. 27만 5천 원 선에서 매수하시고
하고요. 1차 목표가 3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6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돌고 돌아 다시 이제 언택트에 대한 부분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실은 코로나19와 물론 이제 그 덕을 많이 보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안 쓸 것이냐 또 그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염정 전문가의 또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를 들고 오셨고요. 상단은 일단 32만 원 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매수 가격이 27만 5천 원 이하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밀렸을 때 잡자라는 내용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아한 종목 금호석유, 네이버 두 종목 함께 봤습니다. MTNW 염정 전문가와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스탁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MTN과 함께 좋은 전략으로 한 주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